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나는야 슈바체스님께서 보내주신 랜드로이드 랜서 스카사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발매는 2017년 9월, 가격은 4,800엔입니다. 모양이 다른 마창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력 있는 보구 연출 장면이 재현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 계속 보장기관 칼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캐릭터 스카사 설명 보도록 하죠. 켈트 얼스터의 전설의 전사이며 그림자 나라의 여왕입니다. 마창을 조종하는 왕의 기질을 갖춘 여성으로 사람의 몸으로 신의 영역에 침범한 벌인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저주를 받았죠.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이드 넘버 743번 랜서 스카사 제품입니다. 일단 패키지 자체는 특이할 요소는 없네요. 통상적인 랜드로이드 패키지에서 크게 별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이나 넘버 같은 것들은 색깔을 이쪽에 맞춰 놓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배경은 이제 빨강색으로 해놨다는 것 정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측면에는 이제 제품들의 공식 포즈들 몇 가지를 볼 수 있겠고, 뒷부분도 통상적인 랜드로이드 제품과 동일하게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물을 꺼내 보도록 하죠. 자, 상당히 심플합니다. 랜드로이드 소체와 무장, 이펙트 파츠, 교체용 얼굴, 팔다리 파츠와 베이스, 별도의 대형 이펙트를 위한 시트라든지 별도 구성 없고요. 2층 구조라든지 이런 별도의 구성 전혀 없이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다리 파츠 구성도 한쪽에다 몰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넘버에 비하면은 딱 그 당시에 딱 포장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내용물을 꺼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게임상에서는 여러가지의 모습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랜서로서 나온 제품이고요. 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림과 1, 2차 재림 그리고 3차 재림,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품화를 한다고 하면 기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최종이라 볼 수 있는 3차라던가 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그 중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없고요. 최종 3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머리에 두건 장식이나 이러한 액세서리가 전혀 없는, 어찌 보면 가장 액세서리가 다 빠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랜드로이드화 비율이 되면서 원본의 그 모습과는 좀 이미지가 사뭇 또 달라져 있는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랜드로이드에서 종종 나오지만 기본 포즈가 양팔을 살짝 벌리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서 있는 느낌과는 또 다른 약간 그냥 요렇게만 세워두면 느낌이 좀 살짝 묘한 기본 포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고 색감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일러스트 색감과 비교했을 경우에 색감은 잘 따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라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오묘한 그 특유의 색감을 상당히 이 정도면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는 약간 무표정한 느낌인데, 이러한 느낌이 스카사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나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색감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상당히 잘 뽑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고, 딱히 도색 미스 포인트라든지 마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없이 말끔하게 잘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유의 전신 바디슈트 형태의 의상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이드 비율이 되면서 원본과는 느낌이 또 좀 살짝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깨 부분의 갑주 형태라든지 이 바디슈트의 디자인 형태라든지 전반적으로 특징 포인트들은 다 살려놓은 조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스커트처럼 삐져나와 있는 형태라든지 안쪽에 타이즈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와중에 장인정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배꼽 부분 또 표현들은 또 빠짐없이 또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 다리 쪽에 이러한 문양 장식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세세한 포인트를 다 빠짐없이 재현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갑주 같은 경우에는 은색깔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색감 표현도 상당히 잘 뽑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깨끗한 은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보라색이 좀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색감이라서 전신 슈트 색깔과 상당히 잘 어울리게끔 잘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 미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라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잘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탁을 받은 해당 상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도색 미스 없이 말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옵션 파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교체형 얼굴 파츠들입니다. 기본 얼굴 표정 외에 두 가지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서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표정과 기압 들어가 있는 얼굴 표정, 이렇게 두 가지 얼굴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세 가지 표정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캐릭터성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네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잡혀있는 얼굴 헤드 구성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즈를 위한 교체용 팔과 다리 파츠 구성입니다. 일단 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포즈들을 위해서 이렇게 굽혀져 있는 팔이라든지 쭉 뻗고 있는 팔이라든지 교체할 수 있는 팔 파츠가 4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 해서 총 2개의 다리 파츠, 총 6개의 파츠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무장과 함께 여러 가지 액션 동작들을 표현하시면 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스카사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이제 마창이죠. 게이볼그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 종류의 창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자루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두 자루를 부속을 해줬고요. 디자인은 두 자루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약간 작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앞쪽에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창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쿠링 것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느낌의 창에서 두 자루가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도 인게임 내에서도 두 자루 창을 활용하면서 전투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줬었고, 그거에 맞춘 대표적으로서 두 자루의 창을 넣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구 연출용으로 들어있는 이펙트 파츠가 있습니다. 게이볼그 얼터너티브를 사용할 때 이 창에서 마력이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연출하는 별도의 이펙트 파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하다시피 이제 클리어 파츠 형태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창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펙트 파츠 같은 느낌으로만 딱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보게 되면은 낸도로이드 공통 3x3 사이즈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베이스 조인트 부분은 이제 등 쪽, 허리에서 이제 골반 쪽 위치에 아래쪽, 생각보다 좀 아래쪽에 위치해서 끼우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장발이 있는 경우에는 끼우기가 좀 번거로울 경우에 이제 머리 쪽에다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스카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벌려주는 형태로 해서 이 틈까지 고려해갖고 안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베이스 조인트 부분 역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머리카락 안쪽 부분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몸체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끼울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머리카락 조형에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베이스 없이 뒷모습을 보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전시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위치 특성상 베이스의 상당히 앞쪽으로 소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면 또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선으로 놓는다던가 약간의 이제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놓고 보면 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살펴봤었던 이 보구 연출용 이펙트 파츠를 위한 별도의 베이스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를 끼워서 베이스에다 연결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식 이미지상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길래 그냥 손에다가 끼워두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매뉴얼 상에서는 이펙트 파츠를 여기다 고정해서 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이즈나 각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손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보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공식 포즈들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해 볼 거는 아까 부속되어 있었던 게이볼그 두 자루를 들고 있는, 쌍창을 들고 있는 포징으로 가보도록 하죠. 팔 파츠만 유의해서 잡아주고 무장을 들려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포즈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설프게 따라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번 포즈를 따라해보려고 그러니까 각도 잡기가 조금 까다롭기는 하네요. 전반적으로 힘든 포인트라고 한다면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창의 각도와 몸통과 이 전반적인 이제 위치 배율, 이게 각도 처리 이런 게 좀 약간 살짝 까다롭고, 실제적으로 또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포인트로 한다면 이제 머리카락 부분과 이 팔 부분이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창을 쥐어주고 이제 머리를 조절하다 보면 이 창 부분이 머리카락에 닿으면서 창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공식 포즈에 나와 있는 해당 각도를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즈 자체에 요구하는 점은 상당히 간단한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이래저래 걸리는 게 좀 많아서 포징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힘든 구성이 없지 않아 있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해볼 거는 그냥 많이 평범한 형태입니다. 창을 들고 있는 포즈네요. 애초에 스카사 지금 랜드로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공식 포즈 같은들이 상당히 좀 심플한 구성들이라서 다음에 해볼 거는 간단하게 창을 들고 있는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굽혀있는 팔 파츠 정도로만 해서 하면은 아마 이 포즈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포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략 이러한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굽혀져 있는 팔 파츠를 활용해서 창을 잡고 있고 각도와 이제 포즈를 잡으면 되는데, 역시나 느낌을 좀 따라하기는 좀 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세부적으로 좀 미세하게 조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구성되는 파츠들이 딱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른 포즈들과 다르게 좀 어느 정도 보면은 딱 감이 오는 심플한 구성들이라서 파츠 찾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세부적으로 최대한 느낌을 살리려고 하면은 각도라든지 이런 미세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보구 사용 포즈라고 봐야겠죠. 부속되어 있었던 베이스 파츠까지 활용을 해서 이펙트 파츠를 활용한 한번 보구 사용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파츠랑 이제 베이스 파츠를 해서 각도와 함께 포징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최종적으로 만지작 해봤는데 요 정도가 한계라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최대한 해봤던 것들은 실제 공식 포즈 같은 경우에 각도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고, 그 사진상에서는 이 보조 베이스 파츠가 보여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니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일단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게이볼그 창 자체를 잡는 때와 다르게 손에 딱 고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베이스 파츠 없이 게이볼그 얼터너티브 이펙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손 위에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부분과 손, 그리고 이 창 이펙트 파츠를 각도에 맞춰서 얹어두는 건 역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걸 올려갖고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려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장벽이 좀 많네요. 손 부분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머리를 최대한 안쪽으로 틀고 팔을 좀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른 액션 피규어라고 한다면 가동률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낸드로이드 특유의 이제 관절이 없는 구조다 보니까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조율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네요. 실제 사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공식 사진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는. 특히나 이 이펙트 파츠 고정 부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해당 포즈를 똑같이 잡는 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손을 좀 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손 봤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타협안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각도가 좀 더 낮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그나마 자연스럽게 가동률 부분에서 타협안으로 본 것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박스 이 공식 포즈와 똑같은 각도로 하게 되면은 이펙트 파츠랑 이 창 구조 때문에 좀 가려져서 좀 느낌이 묘하고, 아마도 이건 이제 반대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투창을 하려는 느낌으로써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한 각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손에 딱 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베이스 없이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좀 해볼까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타협안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낸드로이드 랜서 스카사 제품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3차 혹은 기본 버전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그 가운데 중간 모습으로 나온 제품이죠. 도구 연출용의 창 두 자루와 이펙트의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낸도 사이즈상 액션을 제한하는 등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나 마감 상태는 준수한 편이라서 낸도 시리즈 자체로서 퀄리티적인 부분으로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 상품이긴 하는데, 캐릭터의 액션을 재현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아쉬울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특성상 3차 재림의 이 머리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오히려 장신구가 하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으로서의 스카사 낸드로이드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나는야 슈바체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